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결정을 했다면 이제 그 결정이 나에게 맞는 결정인지 그 진로와 관련된 정보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진로 컨설팅 리포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 첫 장을 넘기면 우리 아이가 선택한 목표 전공과 직업 방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컨설팅 리포트는 그 우리 아이가 선택한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를 선택했다면 건축가가 어떤 일을 하고 건축가의 미래 비전이 퍼펙트, 굿, 낫, 배드 세 개의 비전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직군의 미래가 밝거나 보통이거나 뭐 썩 좋지 않다면 왜 그런지, 보상의 측면의 현재와 미래, 고용 현황, 일자리 양의 현재와 미래, 고용 안정성, 쉽게 잘릴 수 있는지 안 잘리는지 현재와 미래, 근무 여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지 현재와 미래, 전문성, 그 일을 할 때 꼭 내가 배워야 되는 전공 혹은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한지 등등의 정보를 기반해서 직업 정보를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그 직업에서 성공할 때 필요한 지식과 능력과 태도, 아까 역량이 뭐라고 그랬죠? 나에게 주어진 복잡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식과 능력과 태도를 동원하는 능력, 역량. 그러니까 건축가로 성공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역량이 뭔지를 보여주고요. 내가 목표하는 직업과 의미가 깊은 현재 중고등학교의 교과 과목, 그리고 건축가가 되는 길, 건축가가 될 필요한 자격증, 직업 속의 직업, 건축가가 된 이후에 어떤 식의 진로를 계속 경력을 쌓아 나가면 되는지, 이런 정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혹은 우리 아이가 어리다면 부모님께서 이런 정보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과 이 직업이 잘 매칭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매칭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신다면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좀 뚜렷이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전공 정보도, 자,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어떤 공부인지,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 필수 과목이 뭐고 선택 과목이 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대학에서 배우는 그 과목과 관련 있는 현재의 교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적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체크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이라면 이런 전공 과목에 대해서 미리 탐색해보고 좀 관심 있는 과목은 들춰보면서 공부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어디로 취업이 되고 진출하는 분야는 어딘지, 그리고 건축학과에서 공부 잘할 때 필요한 역량, 지식, 능력, 태도는 뭐가 있는지, 중요한 교과목은 뭐가 있는지, 이런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건축학에 관심이 있다면 건축학과가 어떤 하나의 종합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미술과 관련된, 예술과 관련된 그 기본적인 소양도 필요하고, 또 공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학과 물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야 된다. 정빈아, 우리 수학 성적 좀 올리자, 이런 합리적인 권유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학교 생활에서 어떤 생활을 할 때 내가 목표로 하는 전공에 가까워질 수 있는가,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고교학점제가 된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 듣는 것이 이 목표 전공에 도움이 되는가. 예를 들면 경영학과를 포함한 상경계열로 진학할 때 중요한 교과는 수학과 영어와 사회 과목들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각각의 과목의 수행평가 시간에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요러요러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요 계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체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한다면 우리 현재 초육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이게 바뀌겠지만 아직은 계속 이런 자동봉진 체계예요. 그렇다면 자율활동을 할 때 자율활동할 때 자치활동, 반장, 부반장 이런 거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자율 주제 활동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활동하는 게 도움이 되고, 동아리도 자신의 목표 전공과 맞춰서 봉사활동이나 진로활동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그리고 교내 대회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자, 현재 입시를 치를 때
수상 실적은 대입 반영 금지가 되거나 고등학교 들어갈 때 수상 활동은 삭제가 돼요. 하지만 내가 학교 활동하면서 교내 대회에 나가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역량을 키우는 활동의 핵심 경험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할 때 자기 효능감, 내가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서 학교 활동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이게 진로 설계, 진로 선택, 진로에 대한 도전, 수행, 결과 이런 거에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기 효능감은 관련된 작은 성공의 경험이 쌓일 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다양한 도전의 결과물을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 놔야 고등학교 학교 활동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독서 활동. 아까 독서 기록사항은 대입 반영이 안 된다고 했지만 특목고 갈 때는 다 그 상급 학교로 제출이 되고요. 대학에 갈 때도 독서 기록이 삭제되면서 지금 학교에서 임정빈이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주제 탐구를 할 때 어떤 책을 참고하여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 다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독서 활동만큼은 전국의 모든 대학이 매우 강조하는 활동이에요. 책을 읽지 않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에서 심화까지 내가 목표로 한 전공에 어떤 책을 읽으면 대학 가는 데 도움이 될지 혹은 특목고를 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도 다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진로 컨설팅 리포트의 내용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거기에 우리 아이가 꿈꾸는 그 진로 전공 목표에 맞춰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선배들의 학교 활동 사례집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보시면서 벤치마킹, 자, 완벽한 창조는 불가능해요. 앞서간 선배들의 성공 경험을 따라서 그 선배들이 했던 좋은 사례를 따라하다 보면 나도 스스로 나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집 등을 참조해서 우리 아이의 학교 활동의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많이 지연됐습니다만 정리하자면 현재 이 교육을 듣고 계시는 초등생 부모님, 중등생 부모님, 고등생 부모님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의 라이프 스타일, 직업 정보, 전공 정보, 활동 정보, 성공 스토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야 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냐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지금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잘하는 게 뭔지 직접적인 경험으로 자기 효능감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직업 정보, 학교 정보, 활동 정보, 성공 스토리는 부모님이 읽으시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도 재미없는 건 내 분야가 아니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것을 찾았다면 우리 아이가 미래 진로와 관련된 하나의 방향성을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방향을 찾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내가 아닌 걸 버려내면 결국 남아있는 것에서 찾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렸을 때는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직접적 경험이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 됐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3이 되기 전까지 진로 방향을 결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 발달의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 중학교 1학년은 초등생에 가까워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가 있는 것도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직접 경험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못했다면 학교에서 성적에 대한 두려움을 벗기고 아까 뭐 주제 선택 활동, 예체능 활동, 동아리 활동처럼 다양한 활동의 경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방향성을 찾고 중2, 중3이 되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토대를 닦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중2, 중3 때는 학업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고요.
이 학업의 에너지를 쓸 때 이제 직접 경험할 시간이 없다면 간접 경험, 예를 들면 다양한 분야의 독서 혹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뉴스에 대한 뭐 이렇게 접촉 이런 걸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관심 가는 영역들을 자꾸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진로 심리 검사 등등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관심 가는 영역과 그걸 매칭시켜서 진로에 대한 잠정적 결정을 하고 고등학교 올라갈 필요가 있다. 자, 요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이 되었다면 이제는 성적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학을 갈 때는 성적과 역량 두 가지 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적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어떤 학업을 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을 하면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그 진로 방향에 맞춰서 실질적인 결과물들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들을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서 대학에 제가 이 정도 수준까지 나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대학에 전달해 줄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내신보다 훨씬 상위권 대학을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학교 학생들이라면 잠정적인 방향 결정을 올라가는 게 좋고요. 지금 고등학생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떤 목표를 잡고 그 목표와 관련된 의미 있는 결과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학교 활동에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그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약간의 조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육한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고교학점제를 포함한 교육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 입시가 변해요. 하지만 어떻게 변하던 인재 선발의 두 가지 축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성적이고 두 번째는 역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역량이란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 에너지가 성적을 관리하는 것에 집중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다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방향성이 필요해요. 그게 선택의 의미고요. 그리고 정했다면 거기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물 만들 수 있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흥미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적성을 잘 파악해서 내가 갖고 있는 흥미와 적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진로나 전공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진로나 전공의 방향에 맞는 도전 결과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투모라이즈 진로 컨설트 리포트에 담겨있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자신의 목표에 맞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많은 경험과 성공의 경험, 자기 효능감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가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오늘부터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교육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님으로 변화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